이건 명백한 기만입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어떻게. 사막 한복판. 전 세계 무기 전문가들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이었습니다. 명중률 100%, 요격고도 초과 달성. 그날의 기록은 보고서에도 예고에도 없었습니다. 단 한 번의 시험으로 모든 것을 바꿔버린 나라.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이 중동훈련장에 등장했다는 소식에 우리는 의심했습니다. 패트리어트의 값싼 아류일 뿐. 서방 전문가들의 비웃음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그 미사일은 사막의 모든 편견을 깨부셨습니다. 스펙보다 낮게 알려진 성능. 차가운 겸손 뒤에 숨겨졌던 진짜 기술. 우린 속았던 겁니다. 허세가 아니라 겸손이었고 과시가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금빛 사막 위에서 묵묵히 솟구친 그 미사일. 지금부터 그날의 일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저는 파이살 알라하얀입니다. UAE 공군 소령으로 15년간 방공 업무를 담당해왔죠. 미국 공군사관학교에서 배운 패트리어트부터 유럽의 사프까지 서방 무기들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날 아침 아라무라 훈련장에 도착했을 때 모래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었어요. 48도를 넘나드는 기온에 시야는 뿌옇게 흐려져 있었죠. 저 멀리 한국에서 온 천국-II 시스템이 보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기대보다는 의구심이 앞섰어요. 저게 정말 우리 영공을 지킬 수 있을까?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독일 출신 무기 분석가 클라우디아 슈나이더가 다가왔습니다. 파이살 소령, 저 한국 미사일 보셨나요? 천궁이라고 부르던데요. 클라우디아의 목소리에는 묘한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네,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러시아 기술을 짜깁기한 수준으로 보이는데요. 독자 기술이라고 주장하지만 결국 기존 시스템들의 조합품 아니겠어요? 그녀의 말에 주변 미국과 유럽 무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역시 속으로는 동의하고 있었죠. 한국이 무기를 잘 만든다는 건 알았지만 방공 미사일은 다른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때 한국 개발 책임자 김현수 박사가 우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차분한 표정이었지만 눈빛만은 예사롭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만 방금 대화를 들었는데요. 천궁이 러시아 기술 짜깁기라고 하셨나요? 김 박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사실이잖아요. 레이더 체계나 유도 방식을 보면 기존 시스템들과 유사점이 많던데요. 클라우디아가 어깨를 으쓱했죠. 참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기술은 모두 우리가 독자 개발했어요.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UAE 방공사령부의 알리 대령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어요. 여러분 진정하시죠. 기술 논쟁은 나중에 하고 일단 실제 성능을 보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알리 대령이 나서서 상황을 정리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싸늘해져 있었습니다. 서방 무관들의 표정에서 역시 아시아 무기는 이 정도구나라는 생각을 읽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군 파견팀장인 이준호 중령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맞습니다. 실험 조건이 달라서 성능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저희도 사막 환경에서의 운용은 처음이라서요. 겸손한 말이었지만 주변 사람들은 이를 다르게 받아들였어요. 저조차도 역시 자신이 없구나라고 생각했죠. 클라우디아는 작은 미소를 지었고 다른 무관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래바람이 더욱 거세져서 시야가 흐려졌어요. 저는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한국 사람들이 정말 자신감이 없는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김현수 박사와 이준호 중령의 모습에서 묘한 확신 같은 것이 느껴졌거든요. 내일 실사격이 시작되면 모든 게 명확해질 거야.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천궁이 이 사막의 혹독한 환경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솔직히 기대 반 걱정 반이었어요. 다음 날 새벽 5시 실사격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48도를 넘나드는 기온에 모래 폭풍까지 몰아치는 최악의 조건이었어요. 저는 관측소에서 망원경을 들여다보며 천궁의 첫 발사를 지켜봤습니다. 과연 이런 환경에서 제대로 작동할까?
마음속으로 의구심을 품고 있는데 이준호 중령이 차분하게 발사 준비를 지시하고 있었어요. 한국군들의 표정에는 긴장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일상적인 훈련을 하는 것처럼 보였죠. 표적 발견. 고도 18km, 거리 45km. 레이더 요원의 보고가 들려왔습니다. 공식 스펙보다 훨씬 높은 수치였어요. 패트리어트도 이런 조건에서는 성능이 떨어지는 게 보통인데 말이죠. 발사 준비 완료. 이준호 중령의 명령이 떨어지자 천궁 미사일이 수직으로 솟아올랐습니다. 콜드런칭 방식이라 그런지 발사 순간의 충격이 다른 시스템들과 확연히 달랐어요. 부드럽게 마치 새가 날아오르는 것처럼 상승했죠. 몇 초 후 폭발음이 들려왔습니다. 첫 번째 표적이 격추된 거였어요. 명중 확인. 두 번째 표적 발사합니다. 연이어 발사된 미사일들이 모두 목표물을 정확히 격추했습니다. 탄도미사일 모의체까지 포함해서 총 5발 모두 100% 명중이었죠. 그것도 공식 스펙을 뛰어넘는 거리와 고도에서 말입니다. 관측소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말을 잃었어요. 클라우디아는 망원경을 내려놓고 김현수 박사를 바라봤습니다. 이런 고온 환경에서 레이더 성능 저하가 없다고요?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김 박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극한 환경을 염두에 두고 설계했습니다. 한반도도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거든요. 저는 속으로 놀라고 있었어요. 모래 폭풍이 치는 상황에서도 레이더가 표적을 놓치지 않았고 미사일의 궤도 수정도 완벽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좋은 무기가 아니라 차원이 다른 시스템이었죠. 어떻게 이런 정확도가 나올 수 있는 거지? 저는 이준호 중령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비밀은 알고리즘에 있습니다. 환경 변수를 실시간으로 보정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그 안에 담긴 기술적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관측소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환호성이나 박수 소리 대신 정적만이 흘렀죠. 하지만 그 침묵이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천궁은 말이 아닌 결과로 자신의 실력을 증명해낸 거였어요. 저는 문득 어제의 편견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러시아 기술 짜깁기라고 했던 클라우디아의 말이 얼마나 성급한 판단이었는지도요. 이 사막이 진실을 보여준 거였죠. 그날 오후 브리핑룸에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클라우디아가 김현수 박사와 정면으로 맞서는 상황이 벌어진 거였어요. 저는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며 과연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김 박사님, 아침 실사격은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클라우디아가 먼저 입을 열었죠. 천궁이 정말 독자 기술인가요? 러시아 S-400을 기반으로 한 건 아닌가요? 김현수 박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클라우디아를 바라봤어요. 증거를 원하신다면 제시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죠. 참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유도 알고리즘, 추적 시스템, 콜드런칭 방식, 통합 레이더는 전부 한국이 독자 개발한 기술입니다. 클라우디아가 미간을 찌푸렸어요. 그렇다면 왜 외형이나 기본 구조는 비슷한 건가요?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 닮았는데요. 효율적인 설계는 결국 비슷한 형태로 수렴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속은 완전히 다르죠. 김 박사가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저희 레이더 알고리즘의 일부입니다. 기존 시스템들과 비교해 보시죠. 화면에 복잡한 수식들이 나타났어요. 저는 기술적인 내용을 자세히 알 수는 없었지만 클라우디아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군요. 클라우디아가 중얼거렸죠. 맞습니다. 저희는 기존 방식을 따라하지 않았어요. 한국의 지형과 전술 환경에 최적화된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알리 대령이 개입했습니다. 흥미로운 논쟁이네요. 하지만 이론보다는 실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알리 대령의 목소리는 중립적이었지만 저는 그가 이미 결론을 내린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사막이 증명할 겁니다. 내일도 더 까다로운 조건에서 테스트해보죠. 클라우디아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김현수 박사는 오히려 더 자신감 있어 보였어요. 좋습니다. 더 어려운 조건이라면 저희에겐 오히려 기회죠. 저는 두 사람의 신경전을 지켜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클라우디아의 편견에 동조했었는데 이제는 김 박사의 말이 더 설득력 있게 들렸거든요. 과연 내일의 테스트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실험실 데이터가 아닌 실전 데이터로 논쟁하겠다니 정말 자신 있는 거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이런 조용한 자신감이 점점 인상 깊어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더욱 혹독한 조건의 테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인위적으로 모래 폭풍을 재현한 환경에서 천궁의 진짜 실력을 검증하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레이더 성능 정상, 미사일 시스템 안정성 확인. 이준호 중령의 보고가 들려왔습니다. 모래 폭풍이 거세게 몰아치는 상황에서도 천궁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욱 정확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클라우디아는 모니터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죠. 어제까지만 해도 회의적이었던 그녀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지고 있었어요. 김 박사님, 혹시 원본 로그 데이터를 볼 수 있을까요? 클라우디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재검증하고 싶으시다는 뜻인가요? 김현수 박사가 되물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요. 이때 김 박사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통은 절대 공개하지 않는 원본 로그와 알고리즘 일부를 오픈하기로 한 거였어요. 자존심을 건 선택이었죠. 좋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공개하겠습니다. 김 박사가 태블릿을 조작하자 화면에 복잡한 데이터들이 나타났습니다. 레이더 추적 궤적, 미사일 유도 알고리즘, 환경 보정 시스템까지 모든 게 투명하게 공개되었어요. 클라우디아는 30분 동안 데이터를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표정 변화를 주시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의심스러워하던 눈빛이 점점 놀라움으로 바뀌더니 마침내 인정하는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이건 정말 독창적인 접근이군요. 클라우디아가 고개를 들어 김 박사를 바라봤어요. 특히 환경 변수 보정 알고리즘은 제가 본 것 중 가장 정교합니다. 기존 시스템들과는 완전히 다른 철학이네요. 김 박사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편견이 틀렸군요. 클라우디아가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천궁은 카피가 아니라 새로운 기준입니다. 기존 방공 시스템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혁신이에요. 그 순간 브리핑룸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제까지 회의적이었던 서방 무관들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감탄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좋은 무기를 만든 게 아니라 투명한 데이터 공개로 편견을 무너뜨린 거였어요. 이런 자신감과 개방성이야말로 진짜 기술력의 증거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사막이 내린 판결은 명확했습니다. 천궁은 실전에서 최적화된 진짜 무기였고 한국의 기술 자주성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어요. 훈련이 끝난 후 UAE 장교단과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를 포함한 현지 장교들이 모두 참석한 자리였어요. 며칠간의 실사격을 지켜본 후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천궁의 다목적 요격 능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알리 대령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단일 시스템으로 순항미사일부터 탄도미사일까지 모두 요격할 수 있다니 정말 효율적이군요. 저도 깊이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각각 다른 무기 체계가 필요했던 일을 천궁 하나로 해결할 수 있었거든요. 재장전 속도도 놀라웠어요. 젊은 장교 하나가 말했습니다. 패트리어트보다 훨씬 빠르더군요. 실전에서는 이런 차이가 생사를 가를 텐데. 이준호 중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연속 교전 상황을 염두에 두고 설계했거든요. 그때 경제성 담당 장교가 관심을 보였어요. 유지비는 어느 정도 되나요? 서방 시스템들은 운용비가 만만치 않아서요. 김현수 박사가 답변했습니다. 기존 시스템 대비 30% 이상 절약됩니다. 부품 표준화와 모듈 설계 덕분이죠. 저는 속으로 계산해봤어요. 성능은 더 좋으면서 비용은 더 저렴하다니 이보다 좋은 조건이 또 있을까요?
알리 대령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가격 때문에 고려한 거였어요. 하지만 이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가 천궁을 바라보며 말했죠. 이건 단순한 방어 무기가 아니라 우리 도시를 지켜줄 방패입니다. 그 말에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값싼 대체품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었거든요. 그때 클라우디아가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김 박사님, 독일도 이 시스템에서 배울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김 박사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협력 가능성을 타진해보고 싶습니다. 유럽 시장에도 적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많더군요. 이건 정말 반전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 기술을 폄하했던 클라우디아가 이제는 협력을 제안하고 있었거든요. 기술 교류라면 언제든 환영입니다. 김 박사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감격스러웠어요. 한국 무기가 단순히 값싼 대체품에서 배움의 대상으로 격상된 거였습니다. 성능과 효율성뿐만 아니라 기술 철학까지 인정받은 거죠. 이제 정말 확신합니다. 알리 대령이 마무리했어요. 천궁은 우리에게 필요한 시스템입니다. 가격이 아니라 신뢰 때문에 선택하는 거예요. 회의실을 나서며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편견을 깨고 진정한 가치를 발견한 기분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비공식 만찬이 열렸습니다. 긴장감이 가득했던 며칠과는 달리 편안한 분위기였어요. 저는 김현수 박사 옆에 앉아 궁금했던 점들을 물어봤습니다. 박사님, 한국은 왜 이런 방식으로 무기를 개발하시나요? 김 박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한국 무기는 과시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만든 실전 무기거든요. 그의 말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어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허튼 무기를 만들 여유는 없습니다. 정말로 작동해야 하고 정말로 지켜내야 하죠. 저는 그제서야 이해했습니다. 왜 한국 무기들이 실용성에 그토록 집중하는지 말이에요. 클라우디아가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그 철학이 기술보다 더 인상적이군요. 그녀가 와인잔을 들며 말했어요. 유럽에서는 종종 기술 과시에 치중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정반대네요. 맞습니다.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죠. 저희는 화려하지 않아도 확실한 걸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생존이 걸린 문제니까요. 알리 대령이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천궁이 이렇게 안정적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극한 상황에서도 작동해야 하니까 모든 부분을 여러 번 검증했어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기술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거든요. 바로 절실함에서 나온 철학이었습니다. 한국은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준비해왔군요. 제가 중얼거리자 김 박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소리 내지 않고 묵묵히 하는 게 저희 방식입니다. 그때 압둘라 빈 자이드 차관이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UAE는 천궁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파트너십으로 접근하고 싶어요. 김 박사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기술 이전과 현지화도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저희는 독점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이 말에 차관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표정이 떠올랐어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협상을 시작해 봅시다. 저는 이 광경을 지켜보며 놀라웠습니다. 한국이 기술만이 아니라 자세로 승부를 걸고 있었거든요. 독점하지 않고 함께 발전하겠다는 철학 말이에요. 이제 이해했어요. 클라우디아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기술이 아니라 철학으로 이긴 거군요. 김 박사가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저희는 그저 필요한 걸 만들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겸손함 뒤에 숨겨진 강력한 자신감과 철학을 말이죠. 한국은 정말로 다른 차원에서 승부하고 있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일주일 후 아부다비 국방부 본부에서 중요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느라 며칠 밤을 새웠어요. 천궁에 대한 제 생각을 정확히 전달해야 했거든요. 파이살 소령 현장 평가 결과를 발표해 주시죠. 압둘라 차관이 말했습니다. 회의실에는 고위 관계자들이 가득했어요.
천궁-II는 기존 방공 체계를 뛰어넘는 성능을 보였습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했어요. 48도 고온과 모래 폭풍 환경에서도 100% 요격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 무엇보다 운용 효율성이 탁월해요. 차관이 관심 있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우수한가요? 단일 시스템으로 다양한 위협을 대응할 수 있고 유지비도 기존 대비 30% 절약됩니다. 재장전 시간도 현저히 빠르고요. 그때 다른 참석자가 우려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신뢰성은 어떻습니까? 아직 검증이 부족하지 않나요? 저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오히려 더 검증된 시스템입니다. 한국은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했거든요. 독일과 프랑스에서 온 무관들도 놀라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희도 현장에서 확인했는데 기존 방공 체계보다 효율적이었습니다. 프랑스 무관이 인정했어요. 특히 통합 레이더 시스템은 혁신적이더군요. 독일 무관도 덧붙였습니다. 기술 수준이 우리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압둘라 차관이 깊게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천궁-II 도입을 최우선으로 검토해야겠군요. 바로 그때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차관님, CNN에서 저희 훈련 관련 보도가 나갔습니다. 참모가 태블릿을 가져왔어요. 화면에는 패트리어트를 대체할 아시아의 새로운 방패 등장이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저는 기사를 읽으며 놀랐어요. 국제 언론이 이렇게 주목하고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한국은 더 이상 조용한 강국이 아니다. 기사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차관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국제적 관심까지 받고 있다니 더욱 확신이 서는군요. 저는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말했습니다. 천궁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UAE 방공 전략의 새로운 중심축이 될 수 있어요. 좋습니다. 차관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천궁-II 도입을 공식화하겠습니다. 파이살 소령이 담당 책임자를 맡아주시죠. 저는 가슴이 벅찼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의심했던 무기가 이제는 우리나라 방공의 핵심이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막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이제 중동 전체의 방공 전략을 바꾸고 있었어요. 한국의 천궁이 정말로 세계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 방공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놀랍게도 클라우디아가 발표자로 나서 있었어요. 그녀의 보고서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천궁 패트리어트와 경쟁할 차세대 표준. 클라우디아가 마이크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UAE 아라무라 훈련장에서 목격한 천궁 시스템은 기존 방공 무기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청중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단순한 기술 복사가 아닌 실전 최적화된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몇 달 전 편견을 가졌던 그녀가 이제는 천궁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가 되어 있었거든요. 발표가 끝난 후 휴식 시간에 미국과 유럽 전문가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UAE에서 천궁 운용이 어떤가요? 미국 국방부 관계자가 물었어요. 완벽합니다. 기존 시스템 대비 효율성이 40% 향상됐어요. 정말 한국과 공동 개발을 고려해야겠군요. 유럽 관계자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놀랐어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협력을 원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김현수 박사가 컨퍼런스장에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어 질문을 쏟아냈어요. 박사님, 다음 세대 천궁 개발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차세대 시스템은 더욱 지능적이고 효율적일 겁니다. 김 박사가 차분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저희의 기본 철학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실전에서 정말로 작동하는 무기를 만드는 것 말입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감격했습니다. 여전히 겸손하지만 확고한 신념을 가진 모습이었거든요. 컨퍼런스 마지막 날, 김 박사와 개인적으로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박사님,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기분이 어떠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준비해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준을 바꿀 차례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조용한 자신감이 넘쳤어요. 하지만 여전히 겸손함을 잃지 않으시는군요.
그게 저희 방식이니까요. 소리 내지 않고 결과로 보여주는 것 말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 점이 한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컨퍼런스가 끝나고 베를린 공항에서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사막에서 시작된 작은 훈련이 이제는 글로벌 방공 산업의 지형을 바꾸고 있었어요. 한국은 정말로 조용한 혁신으로 세계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기술을 넘어 철학으로 세계를 설득한 거였죠. 그리고 저는 그 역사적 순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확신했어요. 천궁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한국이 세계에 제시한 새로운 기준이었습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한, 그리고 함께 발전하는 미래를 향한 철학 말이에요. 지금까지 자랑스러운 우리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